(2022년 1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하고 세월호 침몰 사건, 그리고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원내 절대 다수인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사건 입법도 해낼 것인가, 이겁니다. 12월 10일이죠. 덕수궁 옆에 가면 달개비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는 데인데, 거기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서 유가족협의회 창립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42일 만에 희생자가 158명인가요? 그 중에 97명의 유가족 170여 명이 이 협의회를 만드는 데 동의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 50분 정도 가족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협의회를 만드는데 이 정부는 뭐 지난번에 더 민들레하고 더 탐사에서 유가족 명단을 공개했죠. 네. 정부는 공개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이 유가족 중에서는 이름이 공개된 걸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서 정부는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더 탐사, 강진구가 있는, 또 유시민이 관련되어 있는 민들레 이런 데에서는 이름을 공개했었고,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상당히 규탄했습니다. 상당히 규탄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는 실신하고 그런 울음을 터뜨리는 가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유가족협의회는 정쟁을 배제한 철저한 국정조사, 성역 없는 수사 등 참사 진실을 밝혀라, 책임자를 처벌해라, 유가족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추모 공간을 설치해라 등등을 선언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세월호 참사 피해 구조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떠오릅니다. 두 개의 특별법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피해 구제하고 지원을 해주는 특별법이고, 하나는 진상규명을 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때문에 워낙 세월호가 덩치가 커서 건지지 못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건져 올리게 됐죠. 근데 그걸 건져 올려갖고 세월호가 사고가 난 새로운 원인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리고 건지는 작업은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한국 기관들은 안 하려고 했고, 결국은 중국 업체가 수주해서 한 수백억 원을 받아갔죠. 그리고 추가로 선체를 꺼내갖고 밝혀진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을 맞아 침몰하고 우리의 우리 고속정이 북한 공격을 받아 침몰했을 때 건져 올렸죠. 그래갖고 전시를 해서 어떤 대북 경각심을 높이지 않게 쓰이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그런 안전사회를 건설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두 개 법안은요, 당시 유가족들을 이 주장을 했었고, 또 그 뒤에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공격했었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가 약한 여자잖아요. 여자라서 약한 게 아니라 대가 약한 여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2015년 1일인가요? 통과하자마자 1월 12일 통과했는데 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구제 특별법은요, 사망자는 물론이고 실종자는 물론이고 세월호에서 생존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세월호를 탈출해서 살아남은 세월호 선원은 제외됩니다. 승객 중에서 생존한 사람과 생존한 사람도 이 세월호 피해자로 인정이 됐고 희생된 사람들의 배우자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부모, 직계 존비속이죠. 또 형제 자매까지도 피해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생존자도 피해자가 되어서 다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4.18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됐고 그 법에 따라 2015년 5월 27일 날 희생자 돌아가신 분 3명한테 각각 4억여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희생자들한테. 돈이 나갔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그 무슨 고등학교지? 단원고가 있던 안산에는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그때 수학여행을 갔던 단원고 학생들, 그들은 이제 그때 동기들은 다 이제 대학 진학하고 나이가 지났는데 단원고 2학년 당시 학생들한테는 정원외로 대학에 갈 수 있는 특별 전형이 허용됐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피해를 주장할 수 있죠. 죽은 사람들도 역시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유가족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 법률로는 뭐 이런 보상을 하게 돼 있지 않았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했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가라앉은 배를 건져 올려서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진 거는 결국은 이러한 법을 만들기 위한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법 2개를 만들고 보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아주 뭐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죠. 이렇게 하기는 것이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과 문재인 둘 다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국회가 희한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일요일 날인데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죠. 본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나왔는데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180대 101, 18대 10 거의 그 비율로 오늘 본회의를 개의한다 라고 결정이 됐고 그렇게 열린 회의에서 국힘당이 저는 이럴 수 있냐고 나가버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시켜달라 하는 해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난 8일 날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렸어요. 이 해임 결의안은 72시간 내에 표결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일요일인 12월 11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2시 전에 하기 위해서 10시에 일요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하고 투표로 열리자마자 국힘당은 싹 빠지니까 180여 명이 해임 건의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해임 결의안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니까 그걸로 끝이었죠. 이것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세월호 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봤었죠. 정치적으로 재미를 봤었죠. 희생자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었지만.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의 죄는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걸 뒤집으려면은 어떻게든 이태원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181석인가 갖고 있고 또 옆에 우당들이 있으니까 뭐 밀어붙이면 특별법을 못 만들 건 없을 거예요. 이태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태원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대한민국에서. 옛날에는 저희가 젊을 때는 그래도 국회는 아무 힘이 없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간다. 그래서 입법부가 아니라 통과부라 그랬거든요. 통과부. 진짜 국회의원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국회는 너무너무 셉니다. 저기 행정부에서 법안 하나 만들려면은 이 모든 법이라는 게 한 개 부처에서 주무부처가 있지만 그 안에도 또 과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과별로 다 돌려서 의견 듣고 타부처도 보내서 의견 듣고 마지막에 법제처 보내서 의견 듣고 그렇게 하느라고 법안 하나 만드는데 1년 2년이 걸리는데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어요. 국회가 너무 힘이 셉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결정해버리면 행정부는 해야 돼요. 지금은 행정부가 입법부의 시녀가 돼 있죠. 정치 과잉이 돼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까지 이루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라도 해서 역전해야 되겠다는 게 이들의 판단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수순을 밟으려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자라는 결의를 한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저의 판단은 본인이 어쨌든 책임 있는 부서의 수장이니까 어느 선에서는 사표를 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해임을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좀 반대예요. 적당한 시기에 본인이 수습을 하고 물러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이 바라는 거는 민주당은 169명이고 우당이 있어서 181명이 동의했군요. 네. 이렇게 민주당이 하는 거는 이제 정권을 뺏고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건데 이게 과연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기가 약한 사람일까? 좀 궁금해요.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5년 동안 여당을 하면서 또 이제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아바타였잖아요. 그를 세워놓고 많은 세력들이 권력을 휘둘렀잖아요. 주사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선의 마포 출신 노웅래 의원이 용인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노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업무 수첩에서 이 용인 물류센터와 관련된 뭔가를 찾아낸 모양입니다. 하여간 그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서울 이남, 서울 이북으로는 파주가 약간 그러는데 파주를 제외한 서울 이북은 잘 개발이 안 되고 서울 이남, 용인, 성남, 안양, 화성 이런 데가 뭘 자꾸 개발합니다. 거기는 땅값이 잘 오르니까 그쪽 가게 되면 시마다 도시개발공사가 있죠. 저 경상북도나 전라북도, 전라남도 가게 되면 도 단위로 하나 도시개발공사가 있을까 말까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여기는 시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만 하면 돈을 벌어요. 서울 남쪽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공사가 코로나 때문에 지지부지하니까 빨리 가자 하는 과정에서 돈을 쓴 모양이에요. 노웅래 의원이 이 돈을 받았다 이런 건데 노웅래 의원도 걸리고 이재명도 걸리고 하여간 이걸 다 민주당은 덮어야 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은 지금 빼박도 못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제인데 그의 신복인 서훈 국가안보실장 그전에는 국정원장 지내던 이가 구속됐죠. 그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인데 이 해수부 공무원은 새벽 1시쯤에 배에서 사라진 걸로 보여요. 1시쯤 넘은 시간에. 수영을 꽤 잘했다는데 그가 38km를 헤엄쳐서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한 20시간 만에 갈 수가 없죠. 1시간에 1km 헤엄치나요? 또 조류도 흐르고 물도 차가운데
아이고, 수영 힘들어요. 바다 수영이 좀 쉽다고 하지만, 바다 수영, 부력이 좋다고 하지만 파도가 있고. 근데 이 양반이 북한에서 발견됐을 때는 중국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38km를 갈 수가 없죠, 사람이. 헤엄쳐서 자진해서 갔을 수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바다에 빠졌다가 중국 어선이 건져가지고, 왜냐면 NLL 때는 우리나라 어선 조업 금지고, 북한 어선은 우리가 위협을 가하니까 못 오고, 중국 어선들만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가서 이북으로 데려간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어쨌든 이걸 자진월북으로 몰아붙였단 말입니다. 이 혐의 때문에 서훈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오던 풍산개 마루가 자연사했습니다. 뭔가 기운이 쭉쭉 빠지는 게 문재인 쪽에서 생기고 있죠. 이러한 문재인 캠프의 와해 과정도 뒤집으려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고 이태원 관련 특별법, 또 그 분들을 지원해주는 특별법을 만들고, 그리고 탄핵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될까요? 유가족들은 뭐 아직은 그 정밀한 조사를 원하고 있으니까 조사에 관한 특별법, 또 그렇게 되면 또 보상 배상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정권은 자기네가 동의해서 통과시킨 법에 의해서 정부 돈을 지출하기도 했고, 그 돈이 풀리면은 저 위안부 사건 때 딱 보면은 윤미향 씨가 지금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돈을 자기가 또 거꾸로 받아갔잖아요. 받아갖고 뭐 운영비로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좌파들 단체들의 수법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제 그런 면이 보이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저 5.18 광주도 사실은 민주당이 입법을 하게 해서 계속 떠들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서 이제 보상금이 나오면 또 그걸 빼서 또 쓰는 단체들이 나오면서 계속 정치 세력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나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돈에 기생하는 우리의 좌파 집단. 그래서 계속 뭔가 사건 생기면 가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딸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넘어가겠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원래 교수들이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뽑는데, 대학 교수신문에서 과이불개를 원래의 한자로 뽑았습니다. 논어 위령공편에서 나온다는 글자인데, 과오가 있는데 불개 고치지 않는다. 과이 세월호 때 그런 게 있는데 불개를 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돈을 쓰고도 졌는데도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고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가는 거 보게 되면 과이불개고, 또 보수 세력은 박근혜 그 참 연약하게 대응했다가 정권도 뺏기고 탄핵도 되고 본인도 고통받고, 그것도 과오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과이불개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태원과 세월호와 과이불개로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포인트는 과연 16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과반이 넘죠. 우당까지 합치면 180석이 넘습니다. 그러한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도 해낼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태원 사건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